자, 안녕하십니까. 자, 윤쌤의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대비 쪽집게 강의입니다. 자, 윤쌤의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대비는 4과목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시험에 꼭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갖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점수를 높여 나가는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윤쌤의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운수 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송 사업자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밑의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 종사자의 명단은 신규 채용일이나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신규 채용이나 퇴직한 운수 종사자의 명단은 7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 종사자 현황은 매월 10일까지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 전월 각 운수 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 내역은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운수 종사자 현황, 휴식시간 보장은 똑같이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이나 퇴직한 운수 종사자의 명단은 신규 채용일이나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일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가 나오면 그냥 10일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운수 종사자는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 종사자 현황을 며칠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가? 이때 현재의 운수 종사자 현황이에요.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3번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자, 다음 내용. 자, 다음 내용은 시험 본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미가입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미가입한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냐? 자, 보겠습니다.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만 원에서 11일부터 1일마다 8천 원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3만 원에서 11일부터 1일마다 얼마의 금액이 가산한 금액이 부과되는가? 8천 원이 나왔습니다. 자, 8천 원 정도면 자, 여러분들 어느 지역, 물가가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 평균 잡아서 8천 원이면 냉면 정도는 드실 수 있겠죠. 자, 8천 원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물가가 비싼 지역은 백반 하나에 1인분에 8천 원인 지역도 있습니다.
자, 8,000원.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1일 초과한 경우 3만원에서 11일부터 1일마다 얼마의 가상금액이 부과된다?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그 다음에 최고 한도 금액은 자동차 한 대당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미가입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서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1일 초과한 경우 3만원에서 11일부터 얼마의 금액이 가산되어 부과되는가. 이거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이 문제 틀리면 그냥 버스 운전 자격 도전하지 마세요. 자, 이런 문제는 남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바로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2초 만에. 자,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냉면값 8,000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쪼크였습니다. 자, 버스 차량 바닥이 높이에 따른 종류. 자, 먼저 고상버스, 초고상버스, 저상버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상버스, 딱 보니까 높을 꽃자래요. 자, 고상버스, 승객석 바닥을 높게 설계한 차량을 갖다 고상버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고상버스, 승객석을 높게 하여 조망을 좋게 하고 바닥 밑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 제작되어 관광용 버스에 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초고상버스입니다. 자, 초고상버스, 관광용 버스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상버스, 차체 바닥이 낮습니다. 낮을 저 쓰겠죠. 저상버스에서 낮을 저.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 휠체어를 타거나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저상버스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체 바닥이 낮다 그랬어요. 그럼 바닥이 낮을 접니다. 바로 이런 내용은 바로 문제 앞에 풀자마자 바로 답 체크하면 됩니다. 정답 몇 번?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 휠체어를 타거나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무슨 버스? 정답 2번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차 상태, 적차 상태, 차량 총 중량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차 상태라는 건 뭐냐? 공차. 우리 뭐 오늘 공차러 갈까요? 예? 공부해야죠. 자, 공차 상태.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이때 물품은 예비 부분품 및 공구 기타 물품은 포함합니다. 자,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승차하지 않았죠.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 자,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팁이에요, 팁. 자,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 물품도 포함합니다. 자,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를 갖다 공차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적차 상태. 공차 상태의 자동차에 승차 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이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갖다 적차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승차 정원 1인의 중량은 65kg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적차 상태에서 승차 정원 1인의 중량은 몇 킬로로 계산한다? 65kg로 계산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때 승차 정원 1인에서 13세 미만이자는 1.5인을 갖다 승차 정원 1인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이란 뭐냐?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갖다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차량 총 중량,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이 아닙니다.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차 상태.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를 갖다 공차 상태라고 하고, 적차 상태는 승차 정원 1인의 중량을 65kg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예상 문제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1번.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팁 드렸죠.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했을 때는 무슨 상태라는 것. 자, 말씀드렸죠.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 이때 예비 부품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합니다. 자,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적차 상태. 아니죠. 2번 공차 상태. 정답이죠. 3번 차량 총 중량.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 자, 리피트.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차량 중량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상 문제 두 번째. 적차 상태는 승차 정원 1인의 중량을 몇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가? 강조했죠. 정답 몇 번? 정답 3번 65kg입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도로는 여기에서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합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매시 60km 이내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매시 60km 이고, 그 다음에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이 일반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매시 80km 이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반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매시 60km 이내이지만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매시 80km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는 90이고 최저는 30입니다. 33은 9, 33은 9. 자,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속도 90, 최저속도 80입니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는 매시 80km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자,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얼마다? 80. 최저속도는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매시 100km이고 최저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자,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는 얼마? 100. 최저속도는 50이에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는 최고속도가 매시 80km입니다. 자,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특히 80km일 때를 갖다 잘 물어봅니다. 자, 이때, 자, 최저속도는 똑같이 50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 최고속도는 얼마? 60이고,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에서 최고속도는 80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고속도는 90, 최저는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는 얼마? 80. 최저는 50입니다. 그 다음에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원래 최고속도가 100이고 최저속도가 50이지만 다만 화물자동차 이때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나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는 최고속도가 80이고 최저가 50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옳은 곳을 고르라 했어요. 자, 정답 몇 번? 정답 3번이겠죠. 매시 90이고, 자, 최고속도는 90, 최저속도는 30. 매시 90km/h. 그 다음에 최저속도는 매시 30km/h입니다. 자, 예상 문제 두 번째 풀어보겠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이 4.5톤인 자 핵심 위험물 운반차라 그랬습니다. 위험물 운반차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자, 위험물 운반차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위험물 운반차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얼마라 그랬죠? 정답 몇 번? 눈에 보여야 합니다. 정답 3번이겠죠. 최고속도는 80, 최저속도는 50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자, 어느 내용이 좀 가장 암기하기 힘들었죠? 자, 요 내용이겠죠.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미가입한 경우 부과되는 것 같아요. 딱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머릿속에 넣으셨습니까? 자, 윤쌤의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대비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